자, 오늘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고장이자 고전 음악의 산실, 또 유럽 문화의 중심지 오스트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가 꾸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는데요. 지금까지 두 나라의 인연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신재현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 빈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작년 7월 말 이 방송에서 오스트리아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오스트리아 코로나19 상황의 변화, 또 오스트리아의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스트리아의 코로나 상황은 지난 여름 잠깐 진정세를 보이다가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면서 다시 악화되어 힘든 겨울과 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강력한 락다운 조치를 실시하고 백신 접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여 최근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엔 일일 확진자 수가 전체 인구 890만 명 중에 9,000명, 비엔나의 경우 192만 명의 시민 중 1,000명에 달하는 등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9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락다운 조치가 취해졌으며 특히 금년 들어 약 3개월간 24시간 외출 제한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중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만 오스트리아 정부가 대규모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FFP2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봉쇄 정책을 다시 강화하는 한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수준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6월 10일부터 실내 모임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식당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한 조치들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정부는 6월 중 그린 패스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백신 접종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스트리아는 작년 12월 말 다른 EU 회원국들과 함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EU가 공동 구매한 백신을 인구 비율에 따라 공급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율은 약 2%입니다. 백신 접종은 1단계 80세 이상 및 고위험군 환자, 2단계로 65세 이상 및 학교,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과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3단계로 기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데 최근 3단계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접종 초기 접종 대상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오스트리아 정부가 신속하게 이를 시정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루츠 총리는 지난주 금요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음으로써 정부 접종 계획의 공정성과 백신의 안전성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 890만 명 중 약 40% 정도가 1차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번 여름 여행과 여가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모범적으로 극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탓에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은 좀 큰 영향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가 계속되어 오스트리아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또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산업인 숙박, 요식, 여행 등 관광 관련 산업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코로나 확산 억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으나 지금은 코로나 상황을 관리하면서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정부는 약 4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오랜 경기 불황과 침체가 하루속히 끝나길 바라는 국민들도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호응하여 자발적으로 PCR 테스트를 받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 평소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또 두 나라가 더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나라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작년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선 오스트리아 정부는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과 능력을 신뢰하고 높게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방역과 교육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참고하는 등 협력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작년 4월 문재인 대통령님과 프루츠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가진 직후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오스트리아 착륙을 허용하고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즉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프루츠 총리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방역 경험 공유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를 항상 안전한 국가로 분류하여 대우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중순까지 우리 국민들은 아무 제약 없이 오스트리아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가 백신 접종에 따라 입출국 제도를 변경한 이후에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결과를 제출하면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많은 유럽 국가들이 FFP2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을 때 오스트리아 정부는 가장 먼저 한국산 KF94 마스크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호의적인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대응 이외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루스 총리는 올해 5월 말 우리나라가 주최한 P4G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아주 일찍 밝혔으며 정상 토론에 참석하고 서울 선언 채택에도 동참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 협력 관계가 6월 13일부터 15일간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님의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고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정상 간의 신뢰도 굉장히 두텁고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더 두 나라의 관계가 빛을 발한 그런 또 모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국빈 방문을 합니다. 이번 방문의 의의, 또 기대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은 1892년 양국이 수교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우리 국가 원수의 방문입니다. 알렉산더 판더 벨렌 대통령과 세바스찬 쿠르츠 총리께서는 각종 계기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편리한 시기에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러던 중 최근 판더 벨렌 대통령께서 국빈으로 방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초청함에 따라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이자 5G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 반도체, 전기차 등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산업화와 상업화 능력을 보유한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력관계 발전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미래기술과 혁신 역량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우리의 디지털 뉴딜과 오스트리아의 디지털 오스트리아 정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한편 이번 국빈 방문은 양국이 지난 129년간 함께 이루어온 우호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역, 투자,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 교류 등 고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발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 간 교육 규모는 2018년 29억 불을 기록한 이래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품목이 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등 미래 산업 제품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작년 2020년에는 한국산 전기 자동차가 오스트리아 내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 근년에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용 배터리와 헤드램프 제작 분야에서 오스트리아에 12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하여 미래 협력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2019년에 체결된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에너지와 생명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중소기업 강국인 오스트리아의 기업인들과 기술인 500여 명이 작년 3월 이후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기술 협력 증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많은 재능 있는 우리의 문화 예술인들이 공부하고 활동하는 중심지이며 양국의 젊은 음악인들로 구성된 하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교류와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쿠르트 총리는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 간의 교류와 협력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또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오스트리아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이 이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제 대사님부터 말씀을 들어봤는데 당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현지 이제 동포분들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현지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사관의 활동, 또 현재 동포 사회의 또 근황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 대사관은 코로나 상황하에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동포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상연락체제를 유기적으로 가동하여 동포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초기부터 오스트리아 정부의 각종 정책과 조치, 확진자 및 주변국과의 국경 통제 현황 등 정보를 적기에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동포분들의 감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사로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잘 대응하며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공동 구매, 한글학교의 온라인 수업, 그리고 온라인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나누셨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저희 직원들은 동포 여러분들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동포 사회가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화합하고 단결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했죠.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비엔나에 국제기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원자력 안전과 평화적 이용 문제를 담당하는 곳, 국제 원자력 기구입니다. IAEA죠. 이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후쿠시마 오염 문제는 우리 국민은 물론 인류의 건강과 안전, 해양 환경, 그리고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전문성과 엄정한 불편 부당성을 견지하면서 향후 처분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일본의 계획과 결정, 조치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관련 조치들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하기 위해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국으로서 IAEA의 이런 평가 및 검증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현재 구체 방안을 IAEA 측과 긴밀하게 협의 중입니다. IAEA도 이러한 우리의 참여와 역할을 적극 환영하고 보장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표부와 IAEA 사무국은 저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 수준에서 매우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의 더 많은 상호 문화 교류의 시간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재현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 빈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